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이미지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염증이 발생하면 붓죠. 커지고 붓게 되고 살찐 듯이 보입니다. 염증의 원인, 그 통증과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사실은 신진대사 작용으로 더 이상 음식을 먹어서 생활을 하면서 이 몸 안에서 더 이상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염증의 하치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질병이 발생이 됩니다. 이 고름은 재살이 되지 못하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기에 물리면 모기의 독이 체내 침투가 되면은 백혈구와 싸워서 염증을 만들죠. 염증을 만들어서 이제 그 부위가 붓고 가렵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71번째 이야기는 염증의 원인과 질병, 골마 터진 고름은 재살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305쪽에서 325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이겨낼 수 없는 환경을 초월하면 염증이 체내에 발생을 합니다. 이 자연도 태풍이나 비바람에 가지가 부러지고 파괴가 되면은 이런 괴이한 형상이 생기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위가 염증이 생겨 다치면 변형이 되고 기울게 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자연 환경의 공격으로 생기는 염증과 질병, 즉 더위 경기를 냈다, 추위, 건조, 습도, 온도, 바람, 열, 태양빛, 밤, 어둠, 경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염증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네요. 생활 환경의 공격으로 생기는 염증과 질병. 음식을 과식했다, 염증이 생깁니다. 폭식, 소리를 크게 들었다, 화재, 화상, 냉장병, 충돌경기, 타박경기, 구타경기, 꿈경기, 교통사고 경기 이런 것이 바로 생활 환경의 공격에 의해서 체내 염증이 발생하는 거죠. 세 번째, 이 벌레나 동물의 공격으로 생기는 체내 염증과 질병입니다. 모기에 물렸다, 화상벌레에 쏘였다, 바퀴벌레, 파리, 진해, 뱀, 개, 도, 독수리, 고양이 등등에 의해서 염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에볼라 바이러스, 샤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콜레라, 이질, 곰팡이, 지카 바이러스 등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도 체내 염증이 발생을 합니다. 다섯 번째, 약이나 주사제, 음식의 공격으로 생기는 염증과 질병.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질들은 간에서 여과, 정화, 처리를 하죠. 특히 약이나 주사제는 이건 적군이에요. 이 적군이 체내에 들어오면 이제 역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백신, 스테로이드, 펜타닐, 항생제, 해열제, 항경련제 등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약입니다. 이런 주사제를 맞으면 바로 몸에 염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주거 환경과 건축 자재로 생기는 염증과 질병입니다. 시멘트 독, 필름 독, 페인트 독, 목재, 방부 등 실내 오염된 공기에 의해서도 체내 폐에 염증이 발생을 합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환경적인 충격을 받으면
보통 이제 반응을 하죠. 눈물 흘린다, 땀을 흘린다, 뭐 가래 혹은 침은 라이소자임 효소를 이용하여 세균을 잡아 녹이고 위액의 염산은 세균을 태워 죽이고 또 든든한 피부는 세균의 침입을 막으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체내 염증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환경적인 충격으로 몸에 염증이 쌓여 질병을 만듭니다. 우리 몸에서 외부의 적군이 우리 몸에 침입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효모균이 들어오니까 백혈구가 다가가서 끌어안고 함께 녹아 자폭하죠. 그럼 이게 염증이 되어서 림프를 타고 돌다 내 몸에 가장 좋은 곳에 염증이 쌓이는 겁니다. 첫 번째, 환경적인 충격을 이겨낼 수 없는 더 큰 충격이 가해지면 피 속의 백혈구가 식균 작용을 하게 되는데 식균 작용을 하면서 백혈구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자폭해서 염증이 돼요. 진물이 되어서 그게 혈관을 막습니다. 이게 백혈구죠. 두 번째, 충격과 백혈구와 싸우다 함께 녹아버린 백혈구의 시체 덩어리가 염증이 되어 림프절을 따라 돌게 되다가 내 몸에 젖혀온 털이 난 부위,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는 살찐 부위 이런 곳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질병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림프관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내 몸에 혈류가 막히거나 젖혀온 부위 혹은 털이 난 부위 혹은 살이 찐 부위에 염증이 쌓여서 뭐 사타구니에 지젖도 만들고 뭐 머리 쪽으로 가면 머리에 압력이 높아서 코피도 흘리고 눈 주위에 뭐 검버섯 생기고 수족냉증도 되고 뭐 홍반점도 되고 그 다음에 감도 치명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염증이 쌓인 곳은 건강한 백혈구나 대식세포가 염증으로 이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급기야 그 주변의 세포가 수면세포, 휴면세포가 되어서 더욱더 살이 찌거나 털이 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염증으로 이제 산소를 싣고 온 적혈구도 이 염증으로 막혀 있으니까 산소가 쓰일 데가 없어요. 세포가 받아주질 못하니까 쓰이지 못하여 이게 활성산소가 되어 암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암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여섯 번째, 염증은 이 림프절을 따라 움직이다가 젖혀온 부위, 혈액순환이 느려진 곳에 쌓여서 다양한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위장 혈류가 느리면 위염이 되고 간 혈류가 느리면 간염이 되고 뭐 겨드랑이에 혈류가 느리면 림프절 장애가 와서 발등이 굵어지고 엉덩이에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엉덩이가 자꾸자꾸 커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심장에서 먼 쪽부터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며 질병의 깊이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초기 현상이 바로 수족냉증과 또 한편은 기를 감동시켜 내 몸에 열을 내고 아프게 만들어서 자연치유하려는 것이 바로 감기와 몸살입니다. 흔히 감기 끝에 중병에 걸리거나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염증을 그럼 줄이는 방법, 생활 속의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염증을 녹이는 최고의 약은 바로 햇볕쬐입니다. 이 햇볕을 쬐면 건적외선, 즉 태양고도가 45도 이내일 때 겨울철이나 혹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10시 이전에 태양고도가 45도 이내일 때는 건적외선이 엄청나게 나를 쬐이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쬐이면 염증을 녹이고 세로토닌을
호르몬을 만들어서 심신이 안정되어 에너지를 비축하고 이것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깊은 잠에 빠지어 체내 노폐물 청소를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 하루에 30분 이상 무조건 쬐면 가장 좋습니다. 염증이 녹아요. 녹으면서 몸을 돌다가 대수로 쉽게 빠집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많이 자면 잠잘 때 청소하고 세포 분열하고 질병을 치유하죠. 그래서 밤에 더 아픈 겁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했으면 이제 비흡구비호흡, 반드시 몸에 있는 독소를 입으로 후 내뱉어요. 이 구멍이 가늘기 때문에 코로 내뱉는 것보다 가는 이 구멍으로 공기를 내뱉으면 기압이 낮아져서 이 위장이나 안쪽에 있던 잡단, 스트레스, 화, 독소 이런 것이 전부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후 혹은 한숨을 쉬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속을 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속을 편하게 만들려면 우선 천천히 먹어야 되고 꼭꼭 씹어야 되고 소식을 실천하되 가급적 소고기 등 육류를 조심하고 항염증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양파, 마늘, 부추 이런 거 있죠. 네 번째, 우리 인체의 혈관은 동맥혈관은 심장에서 펌프지 돼서 피가 가지만 정맥혈관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움직여요. 물이 있으면 소금, 물이 있으면 소금, 나무가 크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뭐냐, 이 정맥 핏기는 전부 다 나쁜 노폐물 찌꺼기만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말고 심장 쪽으로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맥혈관은 노폐물이나 폐기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심장 쪽으로 지압을 하거나 혹은 문질러 주거나 혹은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쓸어 올려 주기를 자주 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는 내가 만드는 것이죠. 지구도 그대로 있고 태양도 그대로 있고 공기도 그대로 있고 집도 그대로 있고 있는데 괜히 자기 생각이 나쁘게 되면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이 남이 절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미 간과 췌장이 나쁘죠. 이런데 또 화를 낼수록 더욱더 췌장과 간은 더 붓게 되고 나빠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자주 웃어줍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죠. 하하하하 웃으면 저절로 내 머릿속 중앙에 뇌들보 밑에 있는 송가체를 깨워서 세포의 DNA를 깨워 죽어가는 DNA도 복구하거나 혹은 우리 몸 전체의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긍정의 미학이에요. 일곱 번째, 나쁜 정맥의 피나 염증을 빼내주는 게 제일 좋죠. 인체의 피부의 표피는 즉 정맥 모세혈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나쁜 것이죠. 이 동맥의 피는 심장의 압력으로 운송되지만 정맥의 피는 삼투현상으로 이동을 하는데 노폐물로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장으로 회수되지 못하는 저체온 부위, 부은 부위, 털이 많이 나는 부위는 그냥 두지 말고 살침으로 적당히 찔러서 따주게 되면 피가 거기는 저절로 나와요. 피를 빼낼수록 모세 정맥 혈관이 살아나게 되어 더 젊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염증을 빼내는 생활 습관. 자, 흔히 우리가 좀 AI 시대에 살고 있죠. 제가 이 챗 GPT나 제미나이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염증, 피 빼고 이런 거 뭐 쭉 질문하니까 전부 다 뭐냐면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무조건 병원 가서 치료하라고 나옵니다. 무조건 병원 가라고 해요. 아니 이미 염증이 생겨 아프다는 얘기는 이미 그 조직이 죽은 부위예요.
죽은 부위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던 생활 습관을 아무리 잘 고쳐도 절대 그 부위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더 자꾸 나빠져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에 속았죠. 이 다국적 기업들, 병원이 지배하는 이 세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병원은 병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냥 동네마다 의원 한두 곳 있으면 되는데 병원이 생긴 수만큼 더 많은 환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듭니다. 청국소 천천히 꼭꼭 씹어 소식하시고 항염증 식단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몸속의 염증 수치가 결정이 됩니다. 염증을 가장 많이 높이는 음식은 소고기입니다. 두 번째, 먹은 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즉 규칙적인 운동이나 혹은 비읍급에 후 하는 호흡 이런 것이 좋고, 과도한 운동은 피부 노쇠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40대 나이가 되면 시골에 있는 40대는 뭐 할아버지처럼 폭삭 늙어버리죠. 왜? 너무 과도한 운동, 노동을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퉁퉁 붓고 있는데 걸어서 운동한다. 그럼 무릎 다 망가집니다. 염증이 더 계속 젖산, 요산 이런 것이 사이에서 덤덤 더 붓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체력에 맞게 운동하는 법이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운동하면 죽는 사람 반, 운동하면 사는 사람 반이에요. 세 번째, 몸의 회복 시간은 바로 숙면입니다. 깊게 자는 숙면, 양질의 숙면과 휴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 늘 웃는 웃음, 여유로움이 중요하죠. 이 수면 부족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염증을 더 악화시키고 암세포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적당한 독소를 배출시켜야 됩니다. 이 독소 배출은 딴 게 없죠. 수분 섭취 혹은 샤워, 모공을 내어주는 것, 혹은 후 하는 비읍급의 호흡 이런 것이 좋죠. 특히 신선한 물은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도와서 체내 독소와 염증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물 섭취는 세포가 적혈구의 산소와 세포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수소 결합을 방해해서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몸이 비실비실하죠. 과도한 물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염증을 줄이는 핵심은 바로 조금 전 첫 번째 이야기한 환경적인 충격으로 인한 체내 독소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죠. 소리 충격, 온도 충격, 빛 충격, 환경 충격 이런 충격을 막고, 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회복 시간을 갖는 것, 즉 충분한 쉼이 중요합니다. 쉼이 있어야 우뇌가 활성화되어서 더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염증으로 더 늙지 않고 병들지 아니하는 방법은 염증의 탈출구, 즉 염증의 하치장에 출구열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생활 습관에서 자꾸만 쌓이는 염증을 줄여야 됩니다. 반면 폭진을 놓으면 염증이 빠지죠. 그래서 우리 인체가 신진대사 장애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질병 부위의 염증이죠. 따라서 손따기로 빼내야만 암이나 치매에서 벗어나 장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고름은 제살이 되지 못합니다. 자,
염증이 생겼다는 사실은 우리 인체가 신진대사 작용으로 더 이상 몸 안에서 이 염증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빼낼 수가 없으니까 인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한 곳에 염증 덩어리를 모아두는 겁니다. 모아두는데 그것을 치유하려고 청소하려고 하니까 밤만 되면 더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질병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 이 빛경기, 주사경기, 음식경기, 교통사고, 고공놀이 뭐 등등 있죠. 혹은 목에 물렸다. 그러면 염증이 생기면 림프구에서 돌다가 일부는 심장으로 회수되고 일부는 또 순환되어서 자기 몸에 가장 안 좋은 곳에 모여서 여기 지젖도 만들고 홍반점도 만들고 간질도 만들고 뭐 몸에 털도 나고 그다음 탈모도 생기고 감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주 원인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런 피고름, 염증, 어적혈, 120일 지난 죽은 적혈과 쌓여서 질병을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고름은 재살이 되지 못합니다. 인체에서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몸 밖으로 버리려고 발악하는 것이므로 그 발악하는 출구만 열어주면 질병은 저절로 낫는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음식이나 약, 아무리 좋은 생활 습관에도 더 이상 염증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체를 살리려고 염증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초기 증세가 심장에서 가장 먼 손끝 발끝으로 보내어서 수족 냉증이 되었다가 그때부터 이제 뭐냐, 자기 몸에 안 좋은 부위, 간에 안 좋으면 간에 염증이 모이고, 위장이 안 좋으면 위장에 염증이 모이고, 무릎에 안 좋으면 무릎에 염증이 모여서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키가 너무 커도 문제고 작아도 문제고. 일본의 서무 선수 한번 보세요. 평균 수명 38세입니다. 왜?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 림프절이나 모세혈관에 염증이 과도하면은 질병이 줄을 서게 됩니다. 내 몸에서 염증이 제일 많이 쌓인 부위부터 증세를 느낍니다. 뭐 어깨를 다쳐서 어깨를 다쳤다. 그럼 어깨를 치료하고 나면 그 다음 안 좋은 부위가 무릎이면 무릎이 또 아프게 되고, 무릎 꽂히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 계단 사타구니가 안 좋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픈 부위는 심장에서 멀리 멀어질수록 질병은 치유되고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염증이 많이 모인 부위부터 잘 다치게 됩니다. 한 번 다친 곳은 또 다치고 또 다쳐요. 그래서 한 번 다친 부위는 이미 염증의 포화 상태가 되어 출구를 열어달라는 시점입니다. 거기를 다치게 해서 피를 빼고 출구를 열어달라고 그 부위를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한다고 도마에 칼로 하다 보면 분명히 칼이 요 부근에 있었는데 엉뚱하게 새끼손가락 다치고 뭐 약지 다치고 이렇게 돼요. 다치면 그때 피를 최대한 빼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질병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지 않는 부위부터 먼저 다칩니다. 교통사고나 차가 툭 와서 허벅지를 쳤는데 어깨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좋지 않는 부위부터 먼저 다치고 염증이 쌓입니다. 여섯 번째, 염증이 쌓이면 거기가 붓습니다. 살이 찐다 퉁퉁 부어오르죠. 질병으로 생기는 통증은 바로 이 치료 과정이죠. 치료 과정에서 염증을 쳐내고 청소하고 세포 재생한다고 지금 계속 통증이 오는 겁니다. 따라서 부은 곳이나 비만 부위, 털이 많이 난 부위에 쌓인 염증은 이 탈출을 위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근원적인 치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손에서 염증, 농백혈이 나오죠.
7번째, 노화와 병사는 바로 체내 염증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몸 안의 염증을 내가 빼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살도 빠지고 감기도 하지 않으며 늙고 병들지 아니하여 장수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AI 시대 챗 GPT나 제미나이에게 질문하면 무조건 병원 가서 치료라고 합니다. 다른 것 세균에 감염된다고, 그 다음에 그 염증도 나중에 몸에 다시 재활용된다고, 이런 헛소리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잘못된 정보가 더 많습니다. 우리 코로나 백신 아예 맞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예방주사도 맞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아가지고 사망한 사람 많죠. 그래서 다국적 약장사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병원의 지배에서 벗어나 내가 만든 염증을 내가 빼내어 내가 내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예요. 내가 내 몸을 가장 잘 알기에 그 부위에 쌓인 염증을 빼거나 죽은 어저께를 빼내면 쉽게 질병이 완치될 수가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72번째 이야기는 통증, 왜 아플 것이냐. 이 염증과 싸우며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활동하기 때문에 안 아파요. 밤이 되면 이제 염증을 쳐내고 청소하고 세포 재생한다고 해서 밤이 되면 더 아프게 됩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